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, 그리고 또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.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하고 가까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1315님이요. 늘 감사하게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. 혈압이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?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?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? 하셨는데요. 그죠? 그냥 뭐 혈압이 높아 이러면 그냥 당연히 혈압이 높다는 얘기 아니야.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뜻일까? 이렇게 들어가면 질병 치료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해요. 우선은 문제를 알아야 해답을 찾잖아요.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 안쪽으로 흐르는 혈액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안압이 높아진다 그러면 안쪽에서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작은 공간 안에 너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그 혈관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좀 여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 첫 번째가 짠 음식을 많이 줄이는 거라고 하죠.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도 그래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배추 이렇게 그냥 놔뒀을 때는 크고 이렇게 푸짐해 보이지만 소금을 절이게 되면 아주 이렇게 작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음식이 그렇듯이 우리의 그 내장도요.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조그만 양이 지나가도 지나갈 길이 없으니 그게 꽉 차서 압이 높아진다.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음식 조절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첫 번째가 짠 거 드시면 안 되고 두 번째가 경직되게 하는 찬 거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많이 드시는 거, 특히 밤에 드시는 건 이게 굉장히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낮에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겨울이 되면 특히 이제 겨울밤이 더 그렇기도 하고요. 밤이 되면 더 이게 혈관이 좀 쉬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을 넣게 되면 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좀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어금니로 씹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 관리라고 하잖아요. 이걸 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화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얼굴이 붉어지고요. 그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얼굴이 까맣게 타는 것처럼 열이 오르게 되죠. 그래서 혈압이 높아진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. 막 소리 지를 만큼 과하게 감정이 격하게 올라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. 이거는 꼭 화를 내서뿐이 아니라 시기 질투심도 그렇고요. 난 당신을 사랑해요. 막 이럴 때도 보면은 막 얼굴이 이렇게 울긋불긋 빨개지기도 하잖아요. 그렇게 흥분 상태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뛰어야 됩니다. 그래서 고혈압에 가장 좋은 건 뛰는 겁니다. 많이 뛰시면 아무래도 혈압이 낮아지기도 하고요.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.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 또 뛰는 게 어렵거든요. 그럴 때는 뛴다는 느낌보다는요. 제자리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뒤꿈치를 천장으로 당겼다가 내쉬면서 내리고 다시 마시면서 들고 내리고를 한 1000번 해보세요. 이렇게 발목이 움직여지게 되면 유산소 운동과 비슷하게 심장 박동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순환이 좀 잘 될 수가 있고요. 순환이 잘 되다 보면 아무래도 혈압이 좀 안정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음식은 부드럽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짜지 않은 걸로 드시면서 운동은 좀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요. 그리고 감정은 고요함을 유지할 수 그러려면 좀 항상 명상을 하셔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명상을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걸 빼지 마시고 하시면서 마음을 좀 조절하신다면 혈압이 좀 안정되긴 할 텐데요.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약을 먹어야 되나요? 안 먹어야 되나요? 하는 증상을 모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.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따라서 하시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의사 선생님께 한번 상의 드리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약을 안 먹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이님이요. 노령이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. 전립선이 약해서 쾌뇨가 어려운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? 하셨어요.
이게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전립선이 좀 비대해지고 그래서 나가는 그 길이 좁아지면서 쾌녀도 어렵지만 잔뇨감도 있게 되고 그래서 숙면을 좀 취하기 어렵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는 양 발바닥을 붙이는 거예요. 자리에 앉아서 양 발바닥을 붙이면 무릎이 좌우로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고요. 양쪽 엄지손으로 삼각 속옷 라인 있죠. 그래서 여기 사타구니라고 하죠. 그 라인을 양쪽 엄지손에서 꾹꾹 힘을 주어서 누르면서 내려가는 겁니다. 그래서 맨 위쪽부터 천천히 삼각 속옷 라인을 다 누르겠다 생각하면서 자극을 하다 보면 전립선으로 흐르는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지기도 하고요. 긴장감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약한 분들은 우선은 양쪽 엄지손으로 그 부위를 마치 그 침을 놓는다 생각하고 정확하게 한 지점을 꼭꼭 누르면서 자극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주먹을 쥐어서 그 누르셨던 부위를 꾹꾹 원을 그리면서 미는 거예요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, 바깥쪽에서 안쪽으로. 이해가 잘 안 되면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리시고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그 라인을 쭉 따라서 자극하다 보면 전립선 부위 있는 데가 자극이 되면서 좀 편안하게 소변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방광경은 눈 안쪽에서 머리 뒤, 등 뒤, 다리 뒤로 쭉 이어지는 몸의 4분의 3을 덮는 큰 경락의 흐름으로 보지요. 그래서 요가 동작 중에서는 서서 앞으로 구부리기, 앉아서 앞으로 구부리기 같은 동작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잠시 음악 듣는 동안 동작 해보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문자 보내주세요. 레이 야마시카의 하모니카 연주곡 카바티나 듣겠습니다.